네, 안녕하십니까. 핵심 모의고사 실전 문제풀이를 맡은 백일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요, 실전 모의고사 4형 1번서부터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중위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 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의미하는 자 소득액이 나오고 50% 이하다. 자 그러면 빈곤율을 연상시키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노인 빈곤율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정답 2번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에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유배당 연금보험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할 수 있다. 5개년에 대한 실적을 예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서 나오니까 문제를 유배당 연금보험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일단 1번에 제1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청약 철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청약을 승낙한 후 보험증권 대신 상품 설명서를 교부해도 무관하다. 자, 요게 일단은 뭐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일단 애매했었고 1번도. 자, 그 다음에 3번 보험회사가 제1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예,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험금 청구 시 구비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자, 그러면 사망진단서 등 사고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이거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사망진단서는 국내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국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틀렸네요. 근데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의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체킹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게요.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 질문표를 사용하죠. 실무에서도 그렇고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반증이 없다면 그 자체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정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야, 이것만 받을게. 자,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계약자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다르게 알린 경우 어떤 경우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건 중대한 사항이냐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내용에서 변경할 수 없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보호장 대상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를 막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피보험자 변경할 수 없는 것. 자, 그래서 정답은 6번에 이제 3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계약자 보호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주는 거예요. 1번 보험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 어떡하죠? 자, 이럴 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설계사에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배상 책임진다. 이거 맞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1번이 이제 결과적으로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예, 약관 뭐 다르다고 해서 약관 등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한다. 정답은 1번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1번.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언더라이팅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보험금 등을
수령할 목적, 탈환낼 목적으로 위험성을 감추고 들어가요. 자, 이런 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8번에 1번으로 체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9번 보험 설계사의 고객 불만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객이 불만이나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당연히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자, 근데 3번 보험 설계사는 개별적으로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없다? 접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우연 1번입니다. 지문. 우연을 가장한 목적 또는 위법을 실현시키는 것은 보험 사기로 볼 수 없다? 예,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보험 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 과잉 청구는 보험 사기의 유형을 볼 수 없다, 있다. 이런 걸 보통 연성 사기라고 합니다. 좀 소프트하다는 느낌이에요. 사기권 중에서도 조금 부들부들하다, 소프트하다 이런 걸 연성 사기라고 하는데 과잉 청구는 이제 그런 쪽에 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0번에 2번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은행의 보험 모집 방카슈랑스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A은행 소속 보험 설계사는 기존 거래로 알고 있던 고객과 인근 카페에 가서 약속을 잡아 보험상 판매했다? 아니죠. 은행이라고 하는 이 보험 모집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절치 않은 거는 일단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질문은 뭐 맞죠? B은행이 2명의 보험 판매 전담 직원을 점포 안에 배치했다는데 문제되는 건 없어요. 자, 3번 C은행 소속 일반 창구 직원이 고객의 보험 상품 상담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포 내에 아까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험 판매 창구로 고객 안내하였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틀린 거가 되니까 1번으로 체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자, 여기서 파산성을 받고 복권됐다. 문제 없죠. 자,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거 끝났대요. 문제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이용한 후 3년이 경과했다. 3년이 지나면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은 3번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화를 이용한 보험 계약 시 자필 서명이 면제되는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필성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그럴 경우는 사망보장이죠.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3번에 2번 체킹 들어가셔야 돼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재 생명보험 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매 3년마다 인증 기준을 심사하여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3년마다가 아니라 1년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1번부터 나오네요. 자, 그럼 1번 체킹해 주시고요. 2번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생명보험협회다. 맞고요. 자, 2008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킹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분쟁 조정 신청권에 대한 분쟁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이럴 경우에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돼요. 자, 근데 신청 내용이 분쟁 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여러분들께서 정답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 내용이 분쟁 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 예, 그러면 회부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풀죠. 다음 중 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험협회가 중요합니다. 보험협회. 자, 여기 보니까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 현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별로
협회에다가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공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험약관의 사업방법서는 보통 보험회사의 공시실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고 보험계약 관리 내용도 보험회사와 상관이 있는 거지 보험협회하고는 직접적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6번 정답은 1번. 네, 잘하셨습니다. 자, 17번은 민원 문제인데요. 보험민원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자,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보험민원 약간의 사행성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이제 우리 보험 계약의 특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자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자,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계약이 대부분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직접 체결 형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통 설계사 조직을 통해서 중개 행위를 하니까 간접적인 체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일단 2번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 3번 보험회사의 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있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생명보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참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건 틀린 것 같고 어떤 건 맞는 것 같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보장성 보험료 미납한 경우에 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미만 저축성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을 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는 연 1,8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틀렸네요. 그러면 다가 들어갈 건 다 지우자. 그러면 18번에 1번만 남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에 1번 정답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방법으로서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뭐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자, 분류과세다.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게 뭐예요? 퇴직을 1년에 1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양도소득 같은 것도 집을 사고 팔고 이것을 뭐 1년에 12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어쩌다 한 번 하게 되면 이런 차익 부분, 소득의 부분들이 커지게 돼요. 그걸 같은 과세 기간 안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되면 그 해는 어마무시한 그런 세금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법적 취지가.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되지만 연금소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답은 3번으로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중 보험설계사 세제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설계사는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잖아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받는 건 누구만 받는다? 근로자들만 받기 때문에 일단 틀렸고, 자, 2번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아니죠. 자, 사업소득에 해당되죠.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 골라주는 거니까 3번 체킹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또 어렵지가 않네요. 너무 쉬운 것만 나와서 어떡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것보다 잘 다지면 좋은 성과 얻는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